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닥터 정나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설탕, 소금 얘기를 했으니까 연관된 뼈 건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뼈의 밀도는요, 20대 때 정말 피크를 이루다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1년에 0.3에서 0.5%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에 5년에서 7년 동안 10배 속도인 3에서 5% 정말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요.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암 환자분들도 골다공증이 염려가 되실 거고, 또 그리고 요즘에는요, 남성분들도 이 생활 습관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7.5%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나이 들면서 과연 이 뼈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해요. 골다공증은요, 어디가 막 특별히 아프거나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뼈가 이렇게 뚝 부러지고 나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번 골절이 이제 일어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죠. 병원에서는 보통 이 덱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나이에 비해서 골밀도가 많이 낮구나 해서 골다공증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골다공증 약이나 골다공증 주사를 처방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골다공증 약이라고 하는 것도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마찬가지로 한 번 먹으면 그냥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던 약을 끊으면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안 해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우리의 뼈라는 게 한 번 만들어져서 평생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낡은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하고 또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이 조골세포가 균형을 이루면서 항상 살아있는 뼈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골다공증 약들은 이 낡은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를 아예 사멸시켜서 신장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사실 골밀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뼛속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치를 하거나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이 턱뼈 같은데 괴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논문들은 수도 없이 찾아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요. 골다공증 약이 좀 진화돼서 이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발 정말 좀 좋은 약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뼈에 좋은 거 하면 칼슘 이렇게 알고 있죠.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칼슘 보충제 복용은 어떨까요? 2018년도에 뉴욕 타임즈에서요, 칼슘 보충제 안전한가? 라는 기사가 났네요. 칼슘 보충제 복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신장, 콩팥의 결석하고 콩팥 기능의 저하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저기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보충제 복용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사실 이 칼슘제 보충제를 먹었을 때 실제로 골밀도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사실 학계에서는 아직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칼슘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칼슘이 없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뼈라고 하는 거는 골세포하고 골기질이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골기질이라고 하는 것에는 콜라겐 단백질이 35%, 그리고 칼슘 같은 그런 미네랄 무기질이 45%, 그리고 수분이 20%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뼈 안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칼슘 같은 미네랄이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뼛속에 단백질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뼈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뼈가 딱딱
연약해지고 쉽게 골절이 일어나고 뼈가 부러져도 쉽게 붙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부러져도 잘 붙지만 성인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칼슘도 중요하지만 뼈 속의 단백질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래 논문에서도 이제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또 한 가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칼슘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몸이 산성화됐을 때 계속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칼슘의 수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혈액이 계속 이제 산성화가 돼 있으면 뼈에서 칼슘이 계속 나와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자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재흡수돼서 뼈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뭐 이런 어떤 짝꿍 역할을 하는 그런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칼슘이 한번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해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암만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좀 크게 없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칼슘도 칼슘이지만 칼슘과 다른 미네랄들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너무 골다공증 약이나 칼슘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뼈 건강을 지키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